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회피와 방관, 침묵과 도피다. 겸손과 주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도피하려고 든다. 심리적 빈곤이 불러온 불행이다. 물질적 가난은 습관을 궁색하게 만들지만 정신적 가난은 의지를 빈곤하게 만든다. 내 감정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더불어 나 역시 언제든 상대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각자가 서로의 심리적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혹한길을 건너고 있는 당신과 나의 건투를 빌며 2020년 가을 유은정.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유은정 지음. 도서출판 성한당. 잘 지내고 싶은 것일까? 잘 보이고 싶은 것일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출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 관계에서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이다. 책을 출간할 때만 해도 상처에 대해 추상적 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반복적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이 정리되었다. 바로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에서 자신이 밀려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위축감과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이 불러온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깊다. 사람만 보면 반갑다고 배를 뒤집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경계심 없이 다가갔는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나 만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을 깨달은 순간 관계는 물론 자의식과 자존심까지 무너진다. 자신이 타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무리 없는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인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갑을 없는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수직적 관계를 만든다.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절을 기꺼이 베풀게 된다. 어쩌면 관계라는 속성 자체가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사이에 줄다리기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전자의 입장에 있지만 내일은 후자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시소를 탄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멈춰라. 가치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인간 관계 내에서도 나타나는 듯하다.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을 진지충, 노력충, 젊은 꼰대, 노잼으로 혐오하고 타인의 노력을 세련되지 못한 태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진지한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잼,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불러온 결과다.
이분법에 열심인 사람은 자신을 모에 소속시킬 목적으로 도라는 적을 만들어낸다. 소속의 욕구가 강할수록 도에 대한 적개심도 강해진다. 그래서 이들은 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급식충, 뜰딱충, 한남충, 맘충, 인스타충, 재능충이라고 부르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다.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꿰찬 사람,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아니, 괴롭힐 시간이 없다. 꼭 어중간한 자리,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신보다 부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기한다.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비극을 밑거름으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드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에 소속된다고 해서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충족되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상대적으로 도라는 적만 늘어날 뿐이다.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도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속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타인의 인정만 쫓느라 자기 욕구를 들여다보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될 뿐 속물적 욕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야합과 가치를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야합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행위를 말하고, 가치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함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두 가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 소외라는 감정이다. 스스로 타인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짜 자신을 소외시킬 때 나타나는 감정이 자기 소외다. 편안해야 할 모임에서 누군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크게 웃고 떠들거나 반대로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하는 식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외당한다는 감정이 강하게 드는 만남이면 야합이고, 그 반대면 가치가 된다. 누군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그들과 야합하는 것은 고립 증후군을 느끼는 일보다 자존감에 더 큰 치명상을 입힌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관계라면 진짜 자기를 소외시킬 일도 애써 본래 마음을 감춰야 할 일도 없다. 가짜 관계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계에 노력을 쏟을 바에 차라리 혼자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게 낫다. 당신은 제발 멋진 어른이 되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한껏 움츠려 있는 내면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어린 당신이 부모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체온, 온화한 말투, 지지와 응원, 조건 없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한다. 혹시 방구석에 홀로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가 보이는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지만 매몰차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감히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흐느끼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아이가 놀라지 않게 누구누구야 라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자. 그리고 뜨겁게 뛰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힘껏 안아주자.
평생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당신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어른답게 싸우고 어른답게 화해하고 어른답게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내면 아이도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발 멋진 어른이 되라. 강자에 맞서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며 힘없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보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이 되라. 우리 주변에는 이와 반대로 강자를 대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과시하는 못난 어른이 너무도 많다.